안녕하세요. 즐거운 해상의 조이입니다. 외국에 여행 갈 때 패키지로 가는 분들도 많지만 요즘은 직접 운전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때 그 나라의 교통법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나라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조금 다르고 이상한 교통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운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만 14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국내에서 사발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다륜 원동기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최고 출력 8마력 이하, 최고 속도 50km 이하의 차만 몰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차가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프랑스에는 존재한다고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이런 차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태국입니다. 태국에서는 운전할 때 상의를 탈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법으로 정해놓지 않더라도 상의를 벗고 운전하는 사람은 볼 수 없는데요. 태국에서는 상의를 벗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법으로 정해두고 통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상의를 벗고 다니는 이유는 태국이 매우 습하고 더운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태국의 거리에서는 웃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더워도 자동차 안에서는 꼭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탈 때도 상의는 반드시 입어야 하며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고 손님으로 탑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세 번째, 미국 캔자스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자동차가 멋지게 드리프트하는 장면과 번아웃하는 장면을 많이 봤을 겁니다. 엄청난 속도로 드리프트하거나 번아웃을 하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데요. 보통 타이어가 타면서 연기가 나며 심각할 때는 불이 붙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캔자스에서는 이처럼 타이어를 헛돌게 만드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만약 번아웃이나 드리프트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30일 징역 또는 $500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네 번째, 미국 하와이입니다. 보통 트럭 화물칸에 사람이 타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하와이에서는 이것이 합법이라고 하는데요. 탑승 공간의 정원 모두가 승차했을 경우 화물칸에도 사람이 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화물칸 탑승은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하게 탑승할 경우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미국 콜로라도와 미네소타입니다. 콜로라도의 주도인 덴버에서는 일요일에 검은 차를 모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색깔 제한법이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의 레이크 스트리트에서는 빨간 차를 모는 것이 요일과 시간에 상관없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만약 해당 지역에 거주한다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빨간색을 제외한 다른 색을 고르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힐튼헤드에서는 차 안에 쓰레기가 있으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안에 쓰레기가 쌓여서 비위생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도시에 가득한 쥐들에게 쓰레기로 가득한 안식처와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거주하거나 통행하는 차량의 주인은 다른 지역보다 더 부지런하게 차를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미국 뉴욕입니다. 뉴욕은 교통정체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출퇴근 시간에 더욱 심해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통체증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 밀려서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클락션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만약 운전자가 자동차 클락션을 울릴 경우 $300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누르던 것처럼 쉽게 누르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미국의 모든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의 속도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스쿨존은 어떨까요? 미국의 모든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스쿨버스의 주황등이 깜빡이면 무조건 시속 30km 이내로 감속해야 하며 스쿨버스가 정차하면 주변의 모든 차는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스쿨버스가 다시 움직이면 그때부터 다른 차들도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스쿨버스가 움직이는 신호등이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독일입니다. 독일의 아우토반 고속도로는 속도 제한이 없는 무제한 도로입니다. 질주 본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곳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도로에서는 심각한 사고나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주행 중 정차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무한 질주는 가능하지만 마음대로 살 수는 없는 곳인데요. 만약 연료가 부족해서 차가 멈춘다면 운전자 부주의로 간주하고 벌금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속도 제한이 없는 아우토반에서는 이런 상황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우토반에 진입하기 전에는 꼭 연료를 체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10번째,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에서는 모든 차가 항상 헤드램프를 켜야 한다고 합니다. 운전을 할 때는 도로의 상황이나 날씨,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환하게 불을 켜야 하는 것인데요. 이런 법안이 만들어진 이유는 낮에 헤드램프를 끄고 운전하다가 밤이 되었을 때 불 켜는 것을 잊고 주행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스웨덴의 겨울에는 극야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낮에도 해가 뜨지 않기 때문에 밤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캄캄할 때 헤드램프를 끄고 운전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인데요. 앞을 제대로 비추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위험하며 뒤를 따르는 차 또한 선행차를 인지하지 못해서 충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보통 자동 기능이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만약 스웨덴에서 운전하신다면 헤드램프가 켜져 있는지 매 순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2011년 스웨덴의 도로에는 특별한 카메라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복권을 주는 스피드 카메라인데요. 속도 위반 벌금을 모아서 속도를 잘 지킨 운전자에게 추첨을 통해서 당첨금을 지급하는 스피드 카메라 복권이라고 합니다. 과속 카메라는 모든 차의 속도를 촬영하며 속도 위반 운전자에게는 벌금을, 속도를 잘 지킨 운전자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피드 카메라 복권을 도입한 후 자동차들의 평균 속도가 무려 22%가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이 복권을 받기 위해서 안전운전한다고 합니다. 12번째,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에서는 안경을 쓰는 운전자라면 차 안에 반드시 여분의 안경을 소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안경이 파손되거나 분실했을 경우 안전한 주행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특히 안경을 쓰지 않으면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력이 나쁜 사람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만일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여분의 안경을 소지하는 것을 법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13번째, 스페인에서는 쪼리를 신고 운전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쪼리는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에 끈이 끼워지는 일본식 슬리퍼인데요. 쪼리를 신고 운전하는 것이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라고 합니다. 14번째, 키프로스입니다. 지중해 동부에 위치한 섬나라 키프로스에서는 자동차 안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설령 드라이브스루에서 구입한 음식이나 커피라도 이것을 도로 위에서 먹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무언가를 먹기 위해서 운전대에서 한 손을 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키프로스에서 운전할 때는 애초에 음식을 가지고 차에 타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15번째, 호주입니다. 호주에서는 자동차 문 잠그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3m 이상 멀어질 경우 반드시 문을 잠궈야 합니다. 또한 창문을 살짝 열어두는 것은 괜찮지만 만약 2cm 이상 열어둔다면 이것 또한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법이 생긴 것은 호주에서는 차 문을 잠그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이것으로 인한 도난 사고가 많아지면서 차 문 잠그는 것을 법으로 제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6번째,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에는 소음에 관련된 법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자동차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요. 밤 10시 이후에는 자동차 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17번째,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다가 보행자에게 물을 튀기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만약 보행자가 신고한다면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 일본 사람들의 성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8번째, 덴마크입니다. 덴마크에서는 운전하기 전에 꼭 차량 밑을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나 동물들이 자동차 아래에 들어가 있을 경우 이어질 수 있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9번째, 러시아입니다. 간혹 진흙탕에서 구르다온 것처럼 보이는 차들이 있습니다. 유리창까지 덮인 흙먼지를 보고 있으면 앞이 잘 보이긴 하는 걸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더러운 차를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차 안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더러운 경우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번째, 싱가포르입니다. 신호등의 신호는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아주 길고 건너는 사람에게는 촉박한 마음을 주곤 합니다. 걸음이 느리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이 더욱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싱가포르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배려가 넘치는 신호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린맨 플러스 카드를 발급하는 것인데요. 신호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이 카드를 갖다 대면 초록불이 켜지는 시간을 평균 6초가량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했던 귀한 시간이겠죠? 오늘 저와 함께 다양한 나라의 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들이 많았는데요. 참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 이상하게도 보이는 그런 교통법이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운전하든 교통법 잘 지키시고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즐거운 일상의 조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